주근깨처럼 약간 있으시네요. 네. 주근깨예요? 빨간 머리에 귀여운 소리. 잘 부르시는데요? 주근깨 뱃대발을.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이거는 잘 알려드리지 않는 비법인데요. 뭐예요? 그 혈관을 잡아주면 기미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 약이 하는 약이 있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제가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피부에 관한 그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최근에는 제가 메이크업해서 지금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약간 색소라고 하나요? 이런 잡티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주근깨처럼 약간 있으시네요. 네. 주근깨예요? 제가 뭐 안 믿으실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는 피부가 진짜 백옥 같았거든요. 지금도 너무 좋으신데 살짝 보이는 게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 네. 사실 생활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고민이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한테 이 색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케어하면 좋을지 배워보려고 찾아왔거든요. 네.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옥 피부 첫걸음 잡티 케어.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빨강 머리에는 멜라닌 색소가 많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빨간 머리 앤이라고 만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빨간 머리에 귀여운 소리. 잘 부르시는데요? 주근깨 뱃대발을 뭐 이런 거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빨간 머리 앤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은 머리가 빨갛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빼빼 마르고 얼굴에 주근깨가 막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빨간 머리에는 주근깨가 참 많잖아요. 근데 빨간 머리에는 주근깨가 왜 많을까요? 피부는 유전적인 거 아닌가요? 오, 굉장히 똑똑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근깨는요, 네. 유전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머리에는 밖에서 많이 뛰어놀았나 봐요. 그래서 뭐예요? 햇볕을 많이 받으면, 이 자외선을 아. 받으면 멜라닌 색소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 주근깨가 더 짙어지거나 이제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네. 멜라닌 세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멜라닌 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을 자외선으로부터 이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예요. 어떤 분들은 이 멜라닌 하면은 그냥 색소 생기게 하니까 나쁜 거 아니냐 하실 맞아요. 수 있지만 굉장히 필요한 세포입니다. 우리 몸을 이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노출이 되면은 이 멜라닌 세포가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의 양을 막 늘려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되면은 이제 햇볕에 많이 그을리면 피부가 검어지는 게 이 멜라닌 색소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인 거죠. 저는 멜라닌 세포가 피부를 거뭇거뭇하게 하고 잡티를 만드니까 좀 부정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잡티가 한 번 생기면 좀 없애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기미, 주근깨 이런 색소들은 한 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런 색소들은 뭐 건강상 악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평소에 꾸준한 관리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미 대 주근깨 이렇게 달라요. 그쵸. 기미, 주근깨 굉장히 잡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네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미랑 주근깨는 일단 공통점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면은 생긴다.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더 진해지고 악화가 된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기미나 주근깨가 생기는 원인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일단 기미 같은 경우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그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호르몬. 네,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 기미가 생겼다. 임신하고 기미가 더 진해졌다라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 여성 호르몬 중에서도 황체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황체 호르몬이 임신하게 되면 막 증가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막 촉진시켜서 임신하게 되면 한 4, 5개월 때쯤부터 기미가 막 생기는 분들이 꽤 많고요. 보통 임신하고 나서 한 50에서 70% 정도 분들이 이제 기미가 생기신다고 해요. 대부분은 임신하고 나서 심해지시고 출산하고
나서는 한 1년 내로 없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게 아예 남아서 쭉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제가 들은 게 이게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은 기미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이 이 스트레스로부터 이 방어 기전으로 이 멜라닌 색소의 그 활동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스트레스, 뭐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색소가 막 증가를 합니다. 색소 침착이 증가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셔야 하는데 건강한 방법으로 이제 뭐 숙면을 취하시고 또 운동을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미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근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네. 알고 싶어요. 네, 이 주근깨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5, 6세부터 주근깨가 나타나거든요.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주근깨 있는 친구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사춘기가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주근깨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외선을 받으면 주근깨가 더 진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주근깨랑 기미의 차이를 사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네, 이 주근깨랑 기미는 알기만 하면 구분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진짜요? 네, 일단은 생긴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이 색소가 위치한 깊이가 다른데요. 일단 주근깨 같은 경우는 되게 작아요. 한 3, 4mm 정도로 되어 있고 경계가 뚜렷합니다. 삐쭉빼쭉하게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깨를 뿌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는데 보통 코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광대랑 볼 쪽으로. 이 주근깨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진한 갈색을 띱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색소가 위치하고 있는 깊이가 다 다른데 주근깨는 제일 피부 표층에 있기 때문에 진하게 보이고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반면 기미는 되게 흐리흐리하게 보여요. 연한 갈색을 띠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우리 갈색 볼터치로 이렇게 그어놓은 것처럼 그냥 두리뭉실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색소가 기미예요. 우리 물고기 보면 물 표면에 지나가는 물고기는 되게 진하게 보이고 경계도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주근깨고요. 그리고 물 깊숙이 들어있는 물고기는 되게 흐물흐물하게 보이고 색깔도 잘 연하게 보이는 게 기미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이제 구분이 확실해졌어요. 확실하게 되시죠? 네. 주근깨와 기미 구분이 어렵지가 않네요. 네. 또 피부 색소 질환 중에 하나가 오타양 반점이라는 게 있어요. 오타 반점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렇죠. 오타 반점은 보통 이제 선천적으로 약간 좀 푸르스름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오타양 반점은 후천적으로 보통 20에서 30대 정도 젊은 층에게 생기는데 주근깨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얘도 피부 깊숙이 들어있는 진피색소이기 때문에 경계가 불투명하고 되게 흐리흐리한데 기미랑은 다르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광대 쪽에 동글동글한 그 희미한 반점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오타양 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이미 생겨버린 잡티가 있잖아요. 이런 잡티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치료 방법도 색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주근깨는 아까 그 피부 표면에 딱 색소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딱지를 안 치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딱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딱지와 함께 색소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되게 쉽고 보통 주근깨는 한두 번 정도 치료를 해도 쉽게 없어지는 게 주근깨예요. 그런데 기미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깊숙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기미는 아주 색소가 피부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딱지가 안 앉거든요. 이거는 이제 깎을 수도 없어요. 너무 깊어서. 그래서 색소의 크기를 점점 줄여 나가는데 한 번 깨서 이게 색소가 다 깨져버리면 좋은데 그렇진 않고요. 되게 야금야금 조금씩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 간격으로 보통 한 10번 정도 굉장히 꾸준히 받으셔야 색소가 연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생긴 색소는 정말 치료가 너무너무 어렵네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빠밤! 잡티를 지우는 묘약, 비타민 C! 이 비타민 C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미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이 비타민 C가 뭐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잡티랑 기미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나 봐요. 이 비타민 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보통은 이 피부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그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 멜라닌 세포의 기능을 억제시켜서 미백에도 효과가 있고 또 이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증가시켜서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C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어머. 그래서 상처가 난 피부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색소 침착이 안 남게 하는 역할을 해서 피부에 아주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제가 비타민 C와 E를 함께 섭취하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맞습니다. 비타민 C랑 비타민 E를 같이 섭취하시게 되면 이 비타민 C가 비타민 E의 흡수율을 도와요. 네, 그래서 흡수가 더 잘 되고요. 또 이 둘 다 비타민 C와 E 모두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네. 그런데 비타민 C는 세포 밖의 항산화 역할을 돕고 비타민 E는 세포 막의 항산화 역할을 도와서 같이 드시게 되면 항산화 기능이 배가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와, 네. 네, 열심히 먹어야겠어요. 그 밖에도 이 잡티 케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습관이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잘 알려드리지 않는 비법인데요. 뭐예요? 이 의사들은 다 많이 알고 있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뭐예요, 경우가 뭐예요? 있어요. 이 기미 색소가 발달하는 게 이 우리 몸에 혈관이 많잖아요. 그 혈관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기미를 막 발달을 시켜요. 오. 네, 기미가 그 혈관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혈관을 잡아주면 기미가 줄어들 수 있겠죠. 아. 네, 그 약이 바로 트란사믹산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아. 트란사믹산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 출혈이 있을 때 지혈제 목적으로 네. 쓰이는 약인데요. 지혈 목적으로 쓸 때는 굉장히 고용량을 쓰죠. 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저용량으로 쓰게 되면은 이 특히 이제 그 혈관성 기미라고 하죠. 네. 혈관과 기미가 같이 발달한 그런 혈관성 기미에는 효과가 아주 좋아요. 혈관이 잡히면서 기미도 같이 잡힐 수가 있어서 약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약만 먹는 거는 이제 비밀이죠. 의사들 사이에서는. 네. 아, 그쵸. 아무래도 또 와서 이제 치료도 받고. 레이저 치료하시면서 약을 같이 드시면은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서 그런 혈관성 기미일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약으로 오. 그런 트란사믹산도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그런 혈관성 기미가 맞는지 아. 약이 도움이 될지 전문가한테 상의를 받아보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네. 시중에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나요? 이 약이 그냥 처방을 받아서 이제 드시는 약은 조금 용량이 있고요. 요즘은 일반 의약품, 그냥 일반 화장품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와. 이 트란사믹산이. 그래서 기미, 왜 미백 크림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에도 이 트란사믹산 성분이 조금씩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런 크림을 꾸준히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 기미 잡티에 주는 화장품도 발라주고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도 먹어주고 또 식습관도 좀 바르게 유지를 하고 자 이러면은 뭐 잡티 케어 걱정이 없겠네요. 그쵸? 좀 유용하게 저희가 많이 배워본 것 같아요. 잡티 케어에 대해서 좀 짧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준다 하시면 어떻게? 네, 잡티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기미지, 주근깨인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방법도 잘못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이런 색소 구분법으로 내 색소가 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또 예방이 중요합니다. 가장 값싼 방법으로 색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죠.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또 수시로 덧발라주셔서 피부 건강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생님과 함께 잡티 케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잡티에 있어서는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선크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또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팁들을 딱 기억해서 좀 맑고 백옥 같은 피부로 유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발리 갔다 왔어요. 아니, 뭐지? 발리 갔다 왔으면 좀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탔죠. 선케어를 하더라도 그 자외선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맞아요. 같아서 그날 가져갔던 건 천연 가루가 있어요. 가루? 네. 상큼달콤 천연팩을 만드는 방법은 네. 간단해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귀찮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비슷해요? 쌤 안녕하세요. 셋이 정말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에 네. 변한 거 없어요? 아니,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머리 잘랐잖아요. 어머, 진짜네. 어때요? 되게 얼굴이 작아 보여요. 아 진짜요? 저 이렇게 했더니 감독님이 실현당했냐고. 그 감독님 안 되겠네. 저 진짜 올드하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아, 정말요? 쌤도 네. 놀러 갔다 오셨다면서요? 저 발리 갔다 왔어요. 아니, 뭐지?
발리 갔다 왔으면 좀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탔죠. 왜 이렇게 하얘요? 제가 햇빛을 쬐도 천연 제품으로 좀 케어를 했죠. 인간미가 없어요. 갔다 오면 좀 타기도 하고 저처럼. 네, 살짝 탔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진짜 잡티 하나 없네요? 선케어를 하더라도 그래 자외선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맞아요. 같아서 그날 케어하려고 천연 재료를 가지고 갔어요. 발리까지. 놀러 갈 때까지 이 천연팩을 들고 갔었어요? 이제 관리해야죠. 와,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재생이 안 돼. 쌤만의 노하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지도 않고 잡티도 안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잡티는 다행히도 안 생겼습니다. 진짜 없다. 네. 저는 이렇게 햇빛 보면은 잡티가 더 진해지잖아요, 여름에는. 네. 와, 쌤의 노하우 저희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제가 세희 씨한테 알려드리려고 미리 재료를 준비해놨어요. 시작해볼까요? 네, 쌤, 첫 번째로 만들어볼 팩이 뭔가요? 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뭔가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보여요. 여름 과일. 이거. 네. 참외. 네, 맞아요. 여름 과일 중에 굉장히 소비가 많은 과일 중에 하나가 참외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워낙 몸에 열이 많다 보니 여름 되면은 꼭 찾는 과일 중에 하나가 참외인데요. 참외가 뭐 작은 것도 있지만 너무 큰 거는 하나를 다 먹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네, 믿지 않으시는 음식 같은데. 네, 다 먹긴 한데, 그 참외가 좀 남은 경우가 있어요. 뭐 한 조각 정도 남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남는 과일을 이용해서 제가 팩을 많이 하거든요, 여름에. 그 팩이 바로 오늘 잡티를 없애줄 수 있는 참외팩을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참외가 이 잡티에 효능이 있어요? 완전 좋죠. 참외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참외에는 피부에 굉장히 유익한 성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굉장히 풍부하게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C. 네, 비타민 C가 잡티 제거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피부 보습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에요. 어머. 그래서 지금 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우선 참외랑 밀가루만 먼저 사용할 거예요. 네. 참외를 쓸 만큼만 제가 우선 조금만. 오. 자, 굉장히 신선해 보이죠? 와, 진짜 먹음직스럽다. 그렇죠. 보통 이 꽁지 부분 있죠. 끝에 네, 네. 꽁지 부분을 사람들이 좀 맛이 없어요. 당도가 좀 덜하니까. 안 좋아하시죠? 네. 깎았잖아요, 제가. 네. 여기다가 안에 씨만 좀 살짝 도려낼게요. 음. 씨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남았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으세요. 씨를 제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씨가 나빠서는 아니고요. 네. 제거하는 이유가 씨가 좀 날카롭잖아요. 참외 씨가. 아무리 믹서기에 간다고 한들 이제 얘가 조금 미세하게 스크래치 낼 정도의 그런 성분이 남아있을까봐 덩어리째 제가 제거를 했고요. 참외를 넣었어요. 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좀 더 잘 갈릴 거예요. 지금 한번 갈아볼게요. 배 음료 아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네. 물론 곱게 갈아주면 더 좋겠지만 시간상 이렇게 갈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약간 물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묽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르면 후루룩 하고 흘러내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어주시는데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점도 늘 얘기하는 자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금씩 넣어가면서 점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도 조금 묽죠? 네. 저도 요플레 점도 정도가 딱 좋더라고 해보니까. 그렇죠. 많이 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뻑뻑하면 맞아요. 발림이 좀. 근데 쌤, 이 참외를 아까 이제 깎아가지고 사용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참외 그 껍질을 깎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가 오늘 너무 일정이 좀 바빴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을 못해서 껍질을 깎았는데 사실상 껍질째 사용하셔도 무관하세요. 깨끗하게 세척만 한다면 껍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네, 껍질에도 영양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사용하셔도 되는데 나는 참외 절대 안 남겨라고 하시는 분들은 껍질만 갈아 쓰셔도 돼요. 껍질만 갈아서 사용해도? 네, 껍질에도 이제 과육이랑 똑같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셔도 무관하세요. 요 정도 정도? 와, 완성이 지금 된 거죠?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얘도 얼굴에 이제 발라주고 네. 뭐 15분 정도 방치? 오, 너무 잘하신다. 그쵸. 근데 이제 바르시기 전에 항상 이제 스킨으로 피부톤을 이렇게 정돈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피부결을 정돈하고 네. 얘를 발랐다가 네네. 15분, 20분 후에 다시 이제 미온수로 헹궈내면 끝! 와, 역시나. 이 정도
가지고. 뷰티 MC. 네, 그럼 이 참외 말고 네. 혹시 또 잡티에 좋은 뭐 다른 과일이 있나요? 힌트를 드릴까요? 제 뒷 배경에 그림이 숨겨져 있어요. 아, 워터멜론. 어머. 역시 배운이었어요. 제가 여행 갔을 때 많이 먹고 왔어요. 아, 진짜요? 수박. 수박이 네. 참외와 굉장히 흡사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 근데 우리 수박 먹으면 빨간색 가육만 먹지 흰색 네. 가육을 먹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 흰색 부분을 오늘처럼 지금 방금 우리 그 참외를 믹서기에 갈았잖아요. 그렇게 갈아서 똑같이 해주시면 거의 같은 효능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어머. 이 수박 그러면 한 덩어리 사면 버릴 게 없겠네요. 아, 버릴 거 없죠. 이 빨간 과육은 먹고 네. 또 이게 버렸던 그런 하얀색 과육 그 껍질에 붙어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그거는 이렇게 갈아서 팩으로도 사용하면 되고 네. 오늘 또 많이 배워가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쌤. 아, 역시 더 준비해 오셨죠? 욕심쟁이, 욕심쟁이. 제가 아까 그 여행 갈 때 가져갔던 그 천연 가루. 천연 가루가 있어요. 가루? 네, 제가 가루 형태로 된 음. 천연 원재료를 가지고 갔거든요. 뭘까? 궁금하시죠? 네. 지금 앞에 재료에 지금 미리 같이 섞여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얘는 밀가루였고 음. 그럼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네, 뭘까? 뭘까요? 향이 나나요? 응. 어떤 향이 나요? 상큼 달콤 상큼 달콤. 뭐지 이거? 혹시 살구 드셔보셨어요? 아, 살구. 네, 먹어봤죠. 살구 먹으면 안에 씨가 굉장히 크잖아요. 요만하죠. 네. 그 씨를 분말 형태로 갈아서 놔둔 거예요. 이게 살구씨를 갈아서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네네네. 그럼 요번에 만들어볼 팩은 살구씨. 살구씨 팩. 네. 자, 여기 보시면 살구씨가 있는데 네. 밀가루하고 비교해 볼게요. 밀가루하고 비교해 보시면 색깔이 약간 달라요. 네. 그죠? 약간 아이보리색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 살구씨를 자, 2스푼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밀가루는 1스푼. 밀가루를 넣는 이유는요. 네. 살구씨 가루만 했을 때는 점도가 좀 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밀가루를 좀 넣는 거예요.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 점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네. 쌤, 근데 살구씨 가루라는 게 저는 진짜 생소하거든요. 아, 그래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살구를 사서 먹고 그 씨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방 제품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사기도 하지만 요즘 워낙 온라인상에 잘 돼 있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군요. 네, 재래시장 가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상에 그 초록창에 치셔도 금방 나와요. 쭈루룩. 살구씨 가루를 구입해서 네네. 사용하는 게 편리하겠네요. 가격대도 굉장히 착해요. 여기다가 꿀을 2분의 1스푼 정도 넣어주실 거예요. 물은 점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먼저 이렇게 넣을게요. 적당히 넣으면서 네, 조금만 먼저 넣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 상태로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너무 진득진득하거나 이러면은 바르기 좀 힘드니까 잘 지금 섞인다. 딱 잘 넣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이렇게 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머, 툭툭 어머. 떨어져요. 이 이유는 이제 밀가루를 넣어서 그런 거예요. 아. 밀가루를 안 넣으면 이렇게까지 툭툭 떨어지진 않거든요. 발랐을 때 어떤 네. 느낌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 정도 발랐을 때 약간 크림 같은 느낌의 제형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이 살구씨 팩을 하시면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잡티 제거에 굉장히 좋고요. 네. 탄력, 피부 노화, 노화. 잔주름 방지 그리고 각질 제거까지 돼요. 어머. 네, 그래서 이게 한 여러모로 가지가 아니라 진짜 여러모로 좋네요. 여러모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살구씨 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부에 쓰면 좋아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물어보려고 그랬고. 정말요? 네. 통했어. 세희 씨가 굉장히 건조한 타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지성이고 둘 다 사용 가능해요. 민감성 피부라든지 그리고 뭐 민감성 중에서도 아토피 네. 그리고 뭐 지성 그리고 건성 피부에 모든 피부에 다 괜찮거든요. 특히나 자극이 크게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쓰실 수 있는 그런 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완성이 된 거죠? 너무 빨리 완성됐죠. 네, 진짜 간편한 게 근데 사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팩이라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 사실은 맞아. 이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천연팩을 만드는 방법은 네. 간단해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귀찮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비슷해요. 잘 통해. 그래서 저도 간단한 걸 좋아하는데 네. 보통 이제 뭐 천연팩이라 하더라도 제가 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쓰는 게 좋아요? 주에 몇 번 쓰는 게 좋아요? 맞아요, 세희씨가 맞아요. 늘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천연팩이라고 해도 뭐 너무 많이 쓰시면은 아무래도 좀 트러블이 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피부도 좀 숨을 쉴 기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역시 네. 얼굴에 도포하시고 네. 15분, 20분 방치해 주시고 깨끗하게 그렇죠. 씻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뭐 척하면 척이죠. 역시. 자, 그럼 선생님, 오늘 이 기미 잡티의 이제 좋은 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네. 오늘 배운 이 팩들 말고도 좀 기미 잡티를 좀 제거하고, 네.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갔을 때 바로바로 케어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진정시켜주고 좀 안정시켜준 다음에 피부에 좋은 그런 내가 필요한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천연팩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되게 좋으시고요. 한꺼번에 뭐 이렇게 해치우시려고 하면은 절대 효과를 보실 수 없다는 거. 그 점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무조건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네, 오늘은 기미 잡티에 좋은 천연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쌤,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은 이 잡티가 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자,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참외팩과 살구씨 팩을 통해서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 가꿔보세요. 네. 주근깨, 기미 이런 약간 색소들이 올라왔잖아요. 남은 양을 다 쓰려고 하는데 이 남은 양을 굳이 다 쓰지 않아도 이건 언젠가 이제 다 쓸 일이 있거든요. 네. 어두움이 푸르딩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연어색. 아, 다크서클을요?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믹스를 해서 쓰면 오히려 밀착력도 더 좋고 그리고 하루 종일 수분감이 있으니까 촉촉해 보인다. 브러쉬로 해주시면 모공까지 커버가 되고 쌤,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보고 쌤, 싶었어. 여전해요. 나 어디가 여전하지? 거짓말 못해요. 아, 제가 원래 진짜 친한 선생님이고, 또 제 얼굴을 담당해 주셨었는데, 한 3년? 한 애기 낳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오랜만에 봬요. 맞아요. 아니, 딱 추천해줄 선생님 없냐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연락 와서 너무 반가워져. 너무 오랜만이라서. 제가 안 본 사이에 좀 많이 늙었죠, 이렇게. 아니 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음. 받아온 자외선이 그쵸. 속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요거 보시면 이제 네. 막 주근깨, 기미 이런 약간 색소들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 색소를 좀 가릴 수 있는, 네. 효율적으로 가릴 수 있는 이런 메이크업에 대해서 네. 좀 배워볼까 하거든요. 네,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기초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발라드리는 거는 스킨케어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바르는 건데 네. 그 다음에 바를 것들이 바로 잘 흡수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이제 에센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또 다른 에센스, 수분크림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초로 잘 탄탄하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그렇게 들어갈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에센스를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유분감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감 있는 에센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끈적임이나 이런 건 없고 산뜻하게 마무리감이 되는 거거든요. 수분감이 많은 에센스. 네. 아무래도 여름철인데 나중에 이제 또 자외선 받고 이러면 땀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유분기가 있는 제품을 써버리면 그 위에서 또 유분기가 생기고 또 자외선 받아서 땀이랑 뒤섞여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잡티 커버한 게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역시 잡티 커버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기초부터 튼튼하게. 그리고 얼굴에 잘 스미게 두드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수분크림을 발라주기 전에 미스트를 한번 얼굴에 분사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한 번 더 수분감을 보충해드리고 이것도 얼굴에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 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하루 종일 얼굴이 무너지지 않고 커버된 대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픽스되어 있는 얼굴 있잖아요. 메이크업 받았을 때부터 마무리감에 집에 가서 세안하기 전까지 거기까지 그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세이씨 옆에 여기 코 옆에 뜨고 커버한 거 기미 잡티 이거 다 가린 거 다 뜨게 되니까. 맞아. 자, 이제 수분크림을 바를 건데요. 네. 수분크림도 젤 타입보다는 가벼운 크림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젤 타입도 괜찮긴 하지만 그 젤 타입을 잘못 쓸 경우 그 다음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를 발랐을 때 밀리는 경우가 조금 오,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두드리지 않고 메이크업을 했다던가 어. 아니면 많은 양을 발랐던가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분크림을 제가 어느 정도 하고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남은 양을 다 쓰려고 해요. 다 짜놓고 이 남은 양을 다 쓰려고 하는데 이 남은 양을 굳이 다 쓰지 않아도 이건 언젠가 이제 다 쓸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따가 이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 일단 그냥 그대로 킵. 킵 이거. 그리고 이제 수분크림을 다 발랐으니까 네. 이제 선크림을 제일 중요한 선크림을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오늘 포인트가 잡티 커버 메이크업이잖아요. 그쵸. 자외선 차단제 기본이죠. 세희 씨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네, 야외 활동도 맞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명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SPF 50을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네. SPF 30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세희 씨는 이렇게 선크림을 50짜리를 50을 역시 제 맞춤형으로 도포를 잘해서 위에 한번 보실게요. 빠짐없이 잘 발라줘야 돼요. 자외선이 정말 너무 강해서 자외선을 잘 차단을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잘 바를게요. 선크림 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들어갈 건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선크림 전체적으로 다 발라줬고 우리 세희 씨 얼굴이 다크도 조금 생기고 기미도 이제 조금씩 분포가 되고 코 옆에도 색깔이 네. 변했어요. 그만하세요. 네, 죄송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네. 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 메이크업 베이스로 잡아주게 되는데요. 네. 이제 세희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노란기도 있고 약간 좀 어두운 칙칙한 맞아요, 피부들은 맞아요. 피부를 정확히 환하게 이제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렛 컬러를 많이 쓰게 돼요. 메이크업 베이스도 전체적으로 다 바르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내 얼굴에서 정말 딱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왜 우리 다들 거울 보면 네. 나 얼굴이 요만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메이크업 베이스로 거기서 이제 기초를 잡는 거예요. T존 잡고 전체를 다 바르는 게 아니구나. 네, 전체를 다 바르면 그만큼 메이크업도 두꺼워질 뿐더러 그럼 전체적으로 얼굴에 약간 또 쉐딩을 더 많이 해야 맞아요, 되겠죠? 맞아요. 이제 다크서클도 커버하는 게 종류가 많아요. 진짜 궁금해요, 다크서클. 근데 다크서클을 이제 커버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내 눈 밑에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해서 그냥 밝은 색 컬러 막 발라요. 네.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 다크서클의 어두움이 푸르딩. 푸르딩딩하게 올라오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피치 컬러, 약간 연어색. 아, 다크서클을요? 네. 컬러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눈 밑에 조금만.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네. 주름이 많이 가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작정 가린다고 해서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 얇게 살짝만 한번 커버해준다고 생각하고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게 수분크림 조금 남겨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 팁은 이제 아시는 분들, 요새는 아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이제 이 남은 양의 이 수분크림으로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믹스를 해서 쓰면 오히려 밀착력도 더 좋고 이제 하루 종일 수분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진짜 로션 제형처럼 크림 제형처럼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되거든요. 촉촉해 보인다. 촉촉하게 해서 얼굴에다 소량씩 조금씩 두드려가면서 할게요. 피부 전체적으로 나 화사하게 한 다음에 피부의 잡티를 다 가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밝은 걸로 하다 보면 이 기존 내 잡티들은 내 피부보다 살짝 어두운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밝은 걸로만 하다 보면 내 기존 잡티는 커버가 하나도 안 되고 내 피부 전체적인 톤만 밝아지니까 피부만 계속 하얗게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잡티를 커버하기 위해 많은 양의 컨실러가 들어가겠죠? 반톤 정도만 밝게 해서 피부를 밝히되 나중에 쉐딩을 넣고 하이라이터를 따로 다시 넣으면서 피부톤을 밝히면 되거든요. 꾹꾹 눌러주고 코 옆부분 이런 데는 진짜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어머, 세희씨 얼굴이 너무 작아서 또 남았어. 파운데이션이 또 남았네? 처음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이 남은 거 네. 이제 또 닦아내지 않고 또 이걸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또 이제 다른 데 또 이용을 해요? 다 바르시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매트한 타입의 제형의 이런 컨실러랑 이 남아있는 파운데이션 양이랑 살짝 믹스를 해주세요. 다시 그러면 믹스해서. 다시 믹스를 해서 그러면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기본 컬러가 예쁜 컬러가 나오겠죠?
동떨어지는 컬러가 아니잖아요.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과 섞었기 때문에 네. 원래 세이씨가 썼던 컬러기 때문에 이거랑 살짝 믹스를 해서 하면 일단 가볍게 한번 커버되는 것들은 한번 커버가 되고 거기서 이제 남겨져 있는 잡티는 이따가 마무리하면서 커버를 다시 들어갈 거예요. 우리 세이씨 코 옆에 부분 이 붉은 부분은 네. 옐로우 컬러로 이 붉은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도 있으니까 살짝 눌러가면서 지금 이게 컨실러인가요? 네. 컨실러인데 브러쉬로 펴발라줄 때도 그냥 대충 이렇게 터치하시지 마시고 코 옆에 모공이 살짝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눌러서 모공까지 커버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모공까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많은 양을 해버리면 코 옆에 이렇게 끼는 형상이 생겨서 오히려 나중에 더 지저분한 상황이 오겠죠? 저도 안 그래도 이게 되게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사실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커버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이 코 옆에. 네, 맞아요. 브러쉬로 해주시면 모공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모공도 커버를 바로 할 수도 있고. 꾹꾹 눌러서. 그리고 남은 잔량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입가가 나중에 보면 제일 어두워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컨실러 남은 잔량으로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나면 나중에 이 부분이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입가까지 깨끗해야 되는데 입가만 여기만 시커매면 맞아요. 여긴 다 하는데 여기만 까매면 시간 얼마나 지났을 웃겨. 때, 맞아. 그래서 입가까지 오늘 진짜 여러 가지 배워봤어요. 입가까지 커버를 해주시면 돼요. 1차 커버는 끝? 1차 커버가 끝났어요. 이제 1차 커버가 끝났으니까 이제 예쁘게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머지 이제 조금씩 남아있는 기미나 잡티는 한 번 더 이제 더 체크를 해볼게요. 또 이따가 2차 커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을 커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기미가 조금씩 올라와 있거나 이렇게 이제 주근깨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가 있어요. 오, 진짜 쬐끔해. 조금 사이즈가 큰 기미 같은 경우는 살짝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살짝 찍어서 한번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경계가 지지 않게 펴주면서 이렇게 커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계도 풀어주고 붓으로 한 다음에 살짝 손으로 눌러줘도 되고 얼굴 파운데이션 했던 스펀지로 한번 살짝 눌러줘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점같이 작은 것들은 살짝 모아주세요. 이렇게 모아줘서 모아서. 날렵하게 해서 살짝 잡고 조그만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러블도 한 번씩 왜 중요한 날에 꼭 여자분들 이렇게 하나씩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잘못 가리면 오히려 더 티가 많이 나요. 그렇게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두운 컨실러로 사용을 해서 조금 약간 매트한 질감으로 해서 잘 지워지지 않게 살짝 눌러주시고 만약에 이제 상처처럼 패인 부분 있잖아요. 커버를 밝은 톤으로 해요. 그러니까 페인 부분은 밝은 톤으로. 이렇게 페인 부분은 밝은 컬러를 써서 살이 올라와 보이게. 그리고 이제 세이씨 여기 이렇게 기미가 조금 넓은 부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브러쉬 작은 걸로 해서 커버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레용 타입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 기미 접혔어. 이렇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정말 두껍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도 정말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경계선 죽여주시고 그래서 컨실러도 밝은 톤 하나, 어두운 톤 하나 이렇게 해서 믹스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만 갖고 있는 걸로는 내가 원하는 커버가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잡티가 와 진짜 감쪽같이 이렇게 가려진 것 같아요. 난 너무 잘 가렸지. 제 얼굴에 이런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뭐가 맞아요. 있는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팁으로 저도 혼자서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잡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 네,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커버 메이크업으로 밝고 화사하게 피부 연출해보세요.
네.